같은 체격인데 왜 구속은 15kmh나 차이 날까? 투구의 핵심, 회전 평면 플레인 오브 로테이션. 같은 체격을 가진 두 선수가 있습니다. 키도 비슷하고 체중도 비슷합니다. 웨이트 기록도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선수는 시속 145km를 던지고 다른 선수는 아무리 노력해도 130km를 넘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근력 차이일까요? 팔 힘이 더 강해서일까요? 물론 근력과 파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구속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선수들이 오랫동안 야구를 하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투구의 핵심 원리입니다. 바로 회전 평면 플레인 오브 로테이션입니다. 이 개념 하나만 이해해도 왜 어떤 선수는 힘을 많이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빠른 공을 던지는지, 왜 어떤 선수는 아무리 세게 던지려고 해도 공이 빨라지지 않는지, 그리고 왜 어떤 선수는 반복적으로 어깨를 다치고 또 어떤 선수는 팔꿈치를 다치는지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암슬롯에 대한 흔한 오해부터 시작해서 회전 평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평면을 벗어났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3가지 문제까지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우리는 암슬롯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많은 선수와 코치가 암슬롯을 이야기할 때 팔의 높이만 봅니다. 팔이 높으면 오버핸드, 조금 낮으면 34, 더 낮으면 사이드암이나 언더핸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수에게 이런 지시를 합니다. 팔을 더 높여라. 위에서 던져라. 공을 내려 꽂아라. 릴리스 포인트를 더 높여라. 그런데 여기서 가장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암슬롯은 정말 팔이 만드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슬롯은 팔이 억지로 만드는 자세가 아닙니다. 암슬롯은 골반, 몸통, 척추의 움직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야구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투수는 결국 사이드암이고 다른 것은 척추의 각도뿐이다. 조금 과장된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투구 동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장입니다. 오버핸드 투수를 정면이나 뒤에서 보면 팔이 위로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팔만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몸통이 기울어지고 척추가 측면으로 굴곡되고 골반과 어깨가 그에 맞는 각도로 회전하면서 릴리스 높이가 만들어집니다. 34투수는 그보다 몸통의 기울기가 조금 적고 사이드암 투수는 몸통과 어깨가 지면에 더 가까운 평면에서 회전합니다. 언더핸드 투수는 척추와 몸통의 기울기를 훨씬 크게 사용해 낮은 릴리스 포인트를 만듭니다. 즉 오버핸드, 34, 사이드암, 언더핸드의 차이는 단순히 팔을 어느 높이에 두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몸이 어느 각도로 기울어지고 어느 평면에서 회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팔을 억지로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암슬롯을 교정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몸통과 척추의 움직임은 그대로인데 팔만 위로 올리면 팔은 원래 몸이 만들어주는 회전 경로를 벗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몸은 높은 슬롯을 만들고 있는데 팔꿈치가 아래로 떨어지면 팔은 몸통 회전보다 뒤처지게 됩니다. 좋은 암슬롯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골반 회전과 몸통 자세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팔이 아니라 척추가 릴리스 높이를 만든다. 2. 회전 평면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회전 평면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망치를 강하게 휘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망치를 일정한 궤도로 끝까지 휘두르면 힘이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망치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 갑자기 손목이나 팔을 위로 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줄어들고 힘의 방향도 흐트러집니다. 도구의 무게와 원심력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투구도 같습니다. 몸통과 팔이 하나의 회전 경로 안에서 자연스럽게 풀려나와야 골반과 몸통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공까지 전달됩니다. 원반 던지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반 던지기 선수는 팔을 길게 뻗고 회전합니다. 그리고 몸 전체가 하나의 평면 안에서 빠르게 회전한 뒤 마지막 순간 원반을 목표 방향으로 보내줍니다. 골프 스윙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 클럽이 어깨와 전혀 다른 평면에서 움직이면 클럽 스피드를 높이기 어렵고 정확한 임팩트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야구 타격에서도 어깨의 회전과 배트 궤도가 크게 어긋나면 배트가 늦게 나오거나 힘이 분산됩니다. 프리스비를 멀리 던질 때도 팔과 몸통이 같은 회전면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처럼 강한 회전과 빠른 속도가 필요한 동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통과 팔 또는 몸통과 도구가 하나의 연결된 평면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투구에서 회전 평면은 쉽게 말하면 투구하는 팔과 반대쪽 어깨가 하나의 회전면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몸통이 회전하며 풀려나갈 때 투구 팔이 어깨선과 연결된 자연스러운 경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평면이 잘 유지되면 골반의 회전이 몸통으로 전달되고 몸통의 회전은 어깨와 팔로 전달됩니다. 팔은 따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서 만들어진 회전 에너지를 마지막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회전 평면이 좋은 선수는 공을 억지로 밀지 않습니다. 팔이 빠르게 휘둘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골반과 몸통이 먼저 움직이고 팔은 그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풀려나옵니다. 반대로 회전 평면이 무너지면 몸에서 만든 에너지가 팔까지 곧바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중간에서 방향이 꺾이거나 팔이 몸통 회전에서 벗어나거나 팔꿈치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힘이 분산됩니다. 선수는 더 세게 던지려고 하지만 오히려 구속은 올라가지 않고 특정 관절의 부담만 커지게 됩니다. 회전 평면은 단순히 예쁜 투구폼을 만드는 개념이 아닙니다. 구속, 제구,
반복성, 부상 위험을 동시에 설명하는 투구의 기본 원리입니다. 3. 회전 평면을 벗어나면 생기는 3가지 문제. 회전 평면을 벗어나는 대표적인 패턴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팔만 위로 올라가는 숄더 클라임, 두 번째는 팔이 아래로 처지면서 뒤처지는 드래기 암, 세 번째는 팔꿈치를 앞으로 밀면서 던지는 푸시 암 액션입니다. 이 3가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이 만들어낸 회전 평면과 팔의 움직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숄더 클라임, 팔만 위로 올라가는 투구. 첫 번째는 숄더 클라임입니다. 착지 순간 양쪽 어깨는 비교적 평평하게 회전하고 있는데 투구하는 팔만 위로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이 동작은 어린 선수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왜 이런 동작이 생길까요? 성장 과정에서 많은 선수들이 이런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던져라. 릴리스 포인트를 높여라. 공을 내려 꽂아라. 팔을 더 세워라. 문제는 어떻게 해야 위에서 던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수는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몸통과 척추의 기울기를 이용해 높은 릴리스 포인트를 만들거나 팔만 억지로 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린 선수는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척추를 조절하는 대신 팔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어깨 관절은 원래 회전 경로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어깨 굴곡과 외회전이 동시에 커지면서 관절 주변 조직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견갑골이 충분히 상방회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팔만 올라가면 견봉쇄골관절과 어깨 위쪽 구조물에 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최대 외회전과 높은 팔 위치는 관절순과 어깨의 앞쪽 구조물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두 번의 투구가 곧바로 손상을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보상 동작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팔만 들어 올려 높은 슬롯을 만들려고 하면 처음에는 단순한 불편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어깨 앞쪽 통증, 어깨 위쪽 충돌감, 관절순 자극, 회전근개 피로와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암 슬롯을 만들고 싶다면 팔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골반과 몸통의 회전 각도, 그리고 척추의 기울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높은 릴리스는 높은 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릴리스를 만들 수 있는 몸통 자세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드래기 암. 팔이 아래로 떨어지고 뒤처지는 투구. 두 번째는 드래기 암입니다. 팔꿈치가 몸통 회전보다 아래에 머물고 팔이 뒤에서 끌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패턴입니다. 선수들은 흔히 이런 상태를 두고 팔이 늦는다, 팔이 끌린다, 팔꿈치가 안 올라온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팔을 억지로 빨리 가져오라고 지시하기 전에 왜 팔이 늦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드래기 암은 여러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흉근이나 광배근이 지나치게 긴장되어 있을 수 있고 견갑골이 흉곽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깨가 피로해져 팔의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흉추 회전이 제한되거나 골반과 몸통의 회전 타이밍이 지나치게 빨라져 팔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팔이 이상적인 위치까지 올라오지 못합니다. 어깨가 충분한 레이백을 만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통은 이미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몸은 어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팔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는 보상 동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어깨가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부담이 팔꿈치로 이동합니다. 팔이 아래에서 뒤처지면 팔꿈치는 더 오랫동안 외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몸통은 이미 앞으로 회전하고 있지만 전완과 손은 뒤에 남아있기 때문에 팔꿈치 안쪽 구조물에는 더 큰 당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어진 팔을 따라잡기 위해 팔꿈치가 마지막 순간 더 빠르고 강하게 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팔꿈치 안쪽의 UCL과 굴곡근 마이너스 회내근근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팔꿈치 통증의 원인이 항상 팔꿈치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팔꿈치는 몸통과 어깨에서 발생한 문제를 대신 감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래기 암을 교정할 때는 단순히 팔꿈치를 올려라, 팔을 빨리 가져와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대흉근과 광배근의 길이, 견갑골 움직임, 흉추 회전, 어깨 피로도, 골반과 몸통의 타이밍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세 번째, 푸시 암 액션. 팔로 공을 밀어 던지는 투구. 세 번째는 푸시 암 액션입니다. 몸통 회전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지만 팔이 자연스럽게 풀려나오지 못하고 팔꿈치가 먼저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삼두근을 사용해 공을 밀어내듯 던집니다. 마치 다트를 던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동작은 지도 언어 때문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 뒤에 손을 오래 둬라. 공을 끝까지 밀어라. 타깃을 향해 팔을 길게 뻗어라. 변화구를 앞에서 채라. 이런 표현은 일부 선수에게는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이 자연스럽게 풀려나오는 감각이 부족한 선수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선수는 공 뒤에 손을 남겨두려고 팔꿈치를 앞으로 밀고 공을 오래 잡고 있으려고 팔꿈치 신전을 강조합니다. 그 결과 팔이 회전 에너지에 의해 휘둘러지는 것이 아니라 삼두근과 팔꿈치 신전에 의해 밀려나가게 됩니다. 이 동작이 반복되면 팔꿈치가 빠르게 과신전될 수 있습니다. 팔꿈치 뒤쪽에서는 반복적인 충돌과 압박이 발생하고 삼두근이 부착되는 부위에도 높은 긴장이 반복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팔꿈치 뒤쪽 골극, 삼두건 자극, 후방 충돌 증상과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푸시암 액션의 또 다른 문제는 구속입니다. 팔로 밀어 던지면 공이 비교적 직선적으로 나가면서 스트라이크는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통과 팔의 각속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구속을 높이는 데 한계가 생깁니다. 이런 선수는 제구는 안정적이지만 공이 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회전만 강하고 목표 방향으로 에너지를 모으지 못하는 선수는 공은 빠르지만 제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좋은 투구는 두 극단의 중간에 있습니다. 충분한 회전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마지막 순간 목표 방향으로 정렬해야 합니다. 팔로 밀어 제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회전을 이용하면서도 공이 목표로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4. 구속과 부상은 같은 원리에서 갈린다. 지금까지 3가지 보상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숄더 클라임은 팔만 위로 올라가면서 어깨의 부담을 높입니다. 드래기 암은 팔이 아래에서 뒤처지며 팔꿈치 안쪽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푸시암 액션은 팔꿈치를 앞으로 밀면서 후방 구조물과 삼두근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동작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원인은 모두 비슷합니다. 몸통과 팔이 같은 회전 평면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구속이 나오지 않는 이유와 부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완전히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하지 못하면 몸은 부족한 속도를 만들기 위해 특정 관절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팔을 위로 들어 올리거나 팔꿈치를 뒤에 남겨두거나 마지막에 팔로 밀어내는 보상 동작이 나타납니다. 이 보상은 일시적으로 원하는 릴리스나 스트라이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속의 한계를 만들고 특정 조직에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집중시킵니다. 좋은 투구 메커니즘은 단순히 부상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더 효율적으로 힘을 전달하기 때문에 구속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빠른 공을 던진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효율적인 투구인 것도 아닙니다. 구속은 높지만 회전 평면이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선수라면 현재는 버티고 있어도 피로가 누적될수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평가해야 할 것은 한 번에 가장 빠른 공이 아닙니다. 같은 회전 평면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지, 필요한 상황에서도 팔과 몸통이 같은 경로를 유지하는지, 구속과 제구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5. 가장 중요한 메시지.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좋은 투구는 팔을 어디에 두느냐가 아니라 몸이 어느 평면에서 회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암슬롯은 억지로 만드는 자세가 아닙니다. 골반과 몸통, 척추가 제대로 움직였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선수의 암슬롯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팔을 교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반이 어떤 각도로 회전하고 있는가? 몸통은 너무 일찍 열리고 있지 않은가? 척추가 암슬롯에 맞는 기울기를 만들고 있는가? 견갑골이 흉곽 위에서 충분히 움직이고 있는가? 팔이 몸통 회전과 같은 평면에서 자연스럽게 풀려나오고 있는가? 이 과정을 확인하지 않고 팔의 높이만 바꾸면 잠깐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어도 새로운 보상 동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구는 팔로 하는 동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발에서 시작된 힘이 골반과 몸통을 지나 팔과 공으로 전달되는 전신 움직임입니다. 팔은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마지막 연결고리입니다. 그 마지막 연결고리가 몸 전체의 회전 평면과 맞아야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반복 가능한 공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엔딩. 오늘은 투구의 핵심 원리인 회전 평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암슬롯은 팔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통과 척추가 만드는 것이고, 투구팔은 반대쪽 어깨와 연결된 자연스러운 회전 평면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 평면을 벗어나면 팔만 위로 올라가는 숄더 클라임, 팔이 아래로 떨어지고 뒤처지는 드래기 암, 팔로 밀어 던지는 푸시 암 액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보상 동작은 어깨와 팔꿈치의 서로 다른 부위에 반복적인 부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수의 팔을 교정하기 전에 몸통과 척추, 골반이 올바른 회전 평면을 만들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버핸드 투수와 34투수, 사이드암 투수는 정확히 무엇이 다를까요? 왜 빠른 공을 던지는 많은 투수들은 특정 암슬롯 범위에 모여 있을까요? 그리고 높은 암슬롯과 낮은 암슬롯은 척추 움직임과 골반 회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암슬롯별로 필요한 신체 조건과 회전 방식, 그리고 선수에게 맞지 않는 암슬롯을 억지로 만들었을 때 생기는 문제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분 트레이너였습니다. 선수의 몸을 이해하면 투구는 더 강해지고 부상 위험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